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디씨의 마스터 C입니다. 오늘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안 계실 거지만은 저의 관심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았을 때 아주 소수의 인원분들께서만 궁금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조금의 소수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컴디씨에서 오로지 저를 위한, 저만을 위한, 저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저의 편집용 PC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FHD 해상도에 아마 아실진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조금 과한 시스템입니다. 먼저 CPU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의 3세대죠. 3700X C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의 성능으로 편집을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을 해보고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써보고 싶었어요. 어차피 회사 돈이거든요. 이거 회사 돈으로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라이젠 써보고 싶었습니다.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에이수스의 터프 게이밍 X570 플러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B450 메인보드로 선택을 해도 됐었는데요. 라이젠 4세대가 나와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에이수스의 터프 게이밍 X570 플러스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8기가 램이죠. 서멀테이크의 터프램 RGB 8기가 제품을 4개를 장착을 해가지고 32기가로 맞췄어요. 솔직히 16기가도 저는 다 사용을 못할 건데 풀뱅크 감성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램을 4개를 장착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 돈으로 맞춘 구성이라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텍의 1660 슈퍼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텍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성능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타사랑 비교하면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지만은 그래도 약간 AS 부분이라던가 이제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3년 플러스 2년 해가지고 총 5년의 AS 기간을 갖춘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솔직히 정말 막 쓰기에도 너무 좋고요. 조텍 같은 경우에는 백플레이트나 쿨러를 분해한다고 해가지고 AS 기간이 소멸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년에 한 번씩 써멀 그리스 한번 재도포를 해준다 해가지고 AS가 소멸되지도 않고 관리하기도 상당히 저에게는 상당히 안성맞춤인 그런 그래픽 카드죠.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서멀테이크의 플로에링 360 TT 프리미엄 에디션이라고 해요. 조립 방식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NZXT의 크라켄과 EVGA의 CLC 수냉 쿨러죠. 이제 이 제품들하고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쿨러들의 조립 방식이 다 동일한데 실제로 쿨링 성능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RGB도 상당히 예쁩니다.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멀테이크의 P3죠. P3 스노우 에디션인가 해가지고 화이트로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에요. 이런 케이스, 이런 오픈형 케이스를 제가 가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분해를 하고 또 조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와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약간 오픈형으로 맞추게 됐어요. 시스템을 여러 번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해요. 상당히 편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도 서멀테이크 깔맞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메인보드랑 몇몇 개 제품을 제비하고는 지금 전부 다 서멀테이크로 깔맞춤 했어요. 파워 같은 경우에도 서멀테이크의 터프 그랜드 RGB 파워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650W 짜리고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단에 RGB가 들어와요. 이게 오픈형이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 놔도 상관은 없는데 막상 달고 나니까 또 뒤집을 걸 좀 요런 후회가 좀 있기는 했어요. 근데 후회보다 귀찮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꿔 달지는 않았어요. 바꿔 달지는 않았는데 파워도 이제 감성 시대네요. 와, 파워에도 RGB 막 넣어가지고 이제 블링블링함 이런 거를 좀 가져오는 것 같은데, 파워에 RGB를 넣을 생각을 도대체 누가 한 걸까요? 쓸데없이 비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캡처보드예요. 캡처보드인데 이게 에버미디어의 라이브 게이머 2라는 제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니까 이 제품명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하단에 깔아 드릴게요.
이 캡처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PC에 이제 그 벤치마크를 촬영을 할 때 그 컴퓨터에서 게임을 돌리면서 녹화를 같이 돌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성능 하락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한 그 벤치마크 수치를 책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 컴퓨터가 한 대가 더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 캡처보드로 영상 신호를 받아와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빡세요. 요건 이제 모니터죠. 모니터인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마이크로닉스의 마이뷰 27인치 피벗 모델이에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프리싱크를 이제 지원을 하죠.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도 프리싱크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144Hz 모니터인데 이 모니터로 제가 항상 게임을 하고 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할 때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있는 거는 캠이에요. 캠. 지금 스트리머들도 가장 많이 사용을 했던 햇던으로 갑시다. 햇던. 로지텍의 C920 지금은 이 후속 기종으로 해가지고 C922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과거형을 사용을 했는데 이 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원래 게임 방송을 주로 했었던 쪽인데 그때 제가 저의 시작과 함께 같이 쭉 함께 해준 그런 녀석입니다. 한 4년에서 한 6년 정도 쓴 것 같은데 한 그 정도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상당히 오래 사용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고장도 없고 아직도 뭐 봐줄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편집용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편집용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이게 로지텍의 G903이거든요. 903. 솔직히 무선이고 그 게이밍용으로서의 그 편함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많이 그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은 휠을 진짜 많이 써요. 이 휠을 진짜 많이 쓰는데 편집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중지가 나중에 이게 막 마디가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막 마디가 쑤시고 그래가지고 무한힐로 바꾼 건데 확실히 이걸 사용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편집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수월해요. 아마존에서 59.99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얼추 8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에 구매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매는 아니고 누가 사준 건데 고마워요. 잘 쓰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키보드는 그냥 회사에서 굴러다니는 거 막 쓰고 있어요. 이게 대양 케이스 거네? 리미트 DK 레인보우? 뭐 그런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기계식은 아니고 멤브레인 키보드인데 추후에는 토프레 같은 약간 무접점 키보드로 아마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여튼 이런 환경에서 제가 간단하게 편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업무를 보고 있어요. 솔직히 저희 회사에서 가장 좋은 사양의 PC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죠. 어떠한 분이든 저희 매장에 오시는 그 순간 저기가 제 자리구나 하면서 바로바로 아실 수 있을 정도의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그래도 지원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일하면서 뭐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회사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제가 여기 회사에 입사한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불만을 가졌다든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일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편집용 PC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라는 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컴디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 영상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